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3월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울 면적의 1.7배 면적을 태우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죠. 날이 건조한 데다 태풍급 강풍까지 불면서 불씨가 빠르게 번졌기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요. 사람들의 부주의에 이상기후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산불은 대형화, 연중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불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진화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오늘은 산불관리 전문가인 한국산불학회 고기현 회장과 말씀 나눕니다. 네, 한국산불학회 고기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굉장히 많이 바쁘셨죠. 예,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산불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서 회장님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제가 현직 때도 산불을 많이 경험하고 네, 대처를 했는데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예. 퇴직한 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산림청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산불이 크게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현장이나 또 정책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네. 언론하고 많은 대화하고 또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불에 관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회장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한국산불학회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22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네요. 예. 산불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네. 산불과 관련된 학술 단체가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 좀 의외인데 뭐 산불의 특성이나 진화 또 대응 기술 또 산불의 발생 요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연구자들 또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결성된 학술 단체입니다. 네, 좀 뒤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산불 학회 회장님이시니까 이번에 산불 난 지역들 가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의성 산불 현장엔 바로 가지는 않았고요. 네, 또 대책본부가 또 바쁘다 보니까 한 3, 4일 후에 의성 산불 현장에 가봤습니다. 예. 대책본부를 둘러싸고도 숲들이 많이 있는데 숲에서 나는 연기, 산불 연기겠죠. 연기로 해서 대책본부가 가동이 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서 할 정도로 아주 피해 상황이 그 초기인데 심각을 했거든요. 피해 상황을 또 직접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좀 있었고 네. 또 그 후에도 완전히 이제 진화된 후에 최근 한 2주 전에 의성부터 해서 청송 또 영덕 영남 산불이 지나간 지역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아, 쭉 둘러보셨군요. 예, 둘러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덕 그 해안가까지. 예. 해안가라고 하면 미디어에서도 나왔지만 산불이 이 어선들, 어항들을 덮쳤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노물이라고 해서. 네, 아니 우리는 바닷가는 불이 그렇게 큰 불이 안 날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2019년도인가요? 그 속초 콘도 지역에서 산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진짜 순식간에 번졌는데 그때도 멈춘 게 바닷가에서 멈췄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그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피해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바람 방향에 따라 가지고 노물이라고 하는 그런 어항 지역하고 수키로의 북쪽은 좀 피해가 입었는데 그 남쪽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대게의 고장. 영덕 대게 유명하잖아요. 강구죠. 강구항. 강구를 가는데 뒤에도 산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 지역은 안전했다. 아, 거기는 피해를 좀 안 피해가 받군요. 제가 본 시점 그 지역의 그 주요 지역들은 상가나 이런 지역들은 안전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바람 방향이나 또 비에 의존을 해서 이 국민들 안전, 생명을 지키기는 쉽지는 않겠다.
특단의 좀 대책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연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산불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산림청에 계실 때도 산불 진화할 때 그 진두지휘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이번 산불은 뭐랄까 처음에는 그냥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력감을 느꼈는데 쭉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예. 예전에도 지상진화 대책본부에서도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제가 항공본부에 예. 책임자로서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또 큰 산불 현장을 봤거든요. 네. 사실은 그때마다 힘들었습니다. 다 힘들었습니다. 불 규모가 예. 점점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올수록 더 벅차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상황 관리에 있어서 현장의 대책본부는 좀 모든 수단들을 좀 동원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지금은 영남 산불에서 보셨듯이 이 바람에 따라 가지고 진행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기 때문에 네. 이 현재 진화 자원들, 진화 대책으로 해서 좀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했습니다. 네. 그러나 산불의 특성들을 좀 감안을 하면 또 충분한 이해를 하면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미국 교육 심리학자 웨인 다이머가 이야기했듯이 모든 이슈에는 해결책이 있다. 이것을 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문제를 좀 정확히 분석을 하고 파악한 다음에 충분한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하면 재난의 위험들도 좀 경감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실 대형 산불들이 안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보면 뭐 특히 이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큰 산불들이 우리가 여러 건이 기억이 납니다. 먼저 제일 처음 기억났던 게 이제 96년에 강원도 고성 산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저는 산림청에 네. 95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첫 배치를 받은 지역이 그때는 이제 임업연수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산림교육원에 네네네. 산불 교관 역할을 했습니다. 아. 산불 교관.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 교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는 않죠. 네. 이론 위주로 해서 대응을 했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96년도 4월 달에 고성 산불이 났잖아요. 예. 엄청나게 큰 산불인데 그때 현장에 대응을 직접 하지는 않고 그 이후에 고성 산불 이후에 진화 자원들, 네. 진화 대원들을 또 고용을 해서 교육 훈련을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교관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산불에 대해서 좀 경험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진화 요원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진화요는 진화 장비의 숙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네. 산불의 발생에 있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산불이 어떻게 일어나고 아주 기본적이죠. 그리고 산불이 진행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불을 끄는 진화 대책들, 진화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훈련들을 하고 또 지상과 공중의 합동작전. 네. 지상에서만 불을 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산불 같은 경우는 1000도가 넘는 화세이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 하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헬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헬기가 중심 불을 끄고 예. 그 지상대원들이 잔불 네. 또 뒷불들 감시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주요 역할인데 지상대원들은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기계 장비도 그렇게 갖춰져 있고 또 평소에 예.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이제 그 지상과 공중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산불 장비는 일단 산이라는 곳이 접근이 어려워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호수를 거기다 막 끌고 가기도 어렵잖아요. 산불 장비는 뭐 잘 아시다시피 네. 헬기가 있고요. 예. 헬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헬기가 담수를 해서 물을 살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나 보니까 원리지만 산불은 헬기가 끄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끄나요? 헬기는 전투에 비유하면 전쟁에 비유하면 공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공구는 화세, 적의 화세를 죽이고 전진을 방어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해서 적군을 확인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하는 것들은 보병의 역할이거든요. 맞아요. 마무리는 역시 맞습니다. 보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산불도 1000도가 넘는 불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화세를 잡기 위해서 많은 헬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헬기가 화세를 잡았다. 그리고 야간에는 또 헬기가 못 뜨거든요. 뜨지 네, 못하거든요. 네. 그럴 때 지상대원들의 역할이 있는데 다 헬기나 지상자원의 역할들은 장비를 사용하는 거는 물을 전달하는 겁니다. 물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등짐 펌프가 있었거든요. 그걸 산에 네, 등짐을 그랬습니다. 짓고 그랬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물을. 등짐 펌프가 있었습니다. 아유, 아무리 저기 힘이 좋아도 그 얼마나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불의 규모가 크진 않았으니까 등짐 펌프를 해서 네. 헬기가 불을 꺼주면 이제 잔불 정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네. 점점 면적이 넓어지니까 많은 지역의 물을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짐 펌프보다는 요즘은 이제 기계화지나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 호수를 연장해서 1km, 2km까지 그 호수가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몇 킬로미터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보통 한 2km 정도 연장을 하는데요. 이론상으로는 10km도 됩니다. 왜냐? 진화차, 소방차에서 펌핑을 해서 물을 공급을 하면 1km 가면 1km 지점에 또 간이 저수지를 설치하거든요. 저수조를. 이동할 수 있는 저수를 설치하면 거기서 또 펌핑을 또 합니다. 펌핑을 해서 또 옮기니까 수킬로가 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화 시스템, 물을 나르는 장비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물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흙으로 덮거든요. 그래서 갈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갈퀴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낙엽이 많이 쌓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청에.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또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씨를 육안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블로워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또 뭔가요? 블로워라고 해서 바람 부는 송풍기 있죠. 바람을 불게 해서. 송풍기도 써서 낙엽 밑에 있는 불씨들을 제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확인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낙엽 위에다가 물 확인 안 하고 물 뿌리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블로어를 활용해서 낙엽을 제거한 다음에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면 소량의 물로도 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전 사실 오늘 처음 그렇습니까? 듣습니다. 그 예전하고 비교하면 사실 산불 장비가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블로워도 있고 불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도 휴대를 하고 다니거든요. 육안으로 하던 것들이 열화상 카메라 또 블로워 또 기계화 진화 시스템 많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하니까 장비들의 숫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뉴스 화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막 산이 훨훨 타들어가는 거 보면은 막 정말 무시무시하던데 산불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는 대피할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요? 그 산불의 종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산불은 지상에서 타고 나무에 옮겨 붙기 전에 꺼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불이 나무 줄기를 타가지고 수간이라고 하는 수간화. 나무 줄기를 타가지고 이 캐노피라고 하는 머리관자 할 때 수관화가 될 때는 이게 이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피해 확산이 심합니다. 피해 확산이 심해서 인명피해도 날 수가 있거든요. 대형 산불. 왜냐하면 산불의 진화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이번에 사실 인명피해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명피해는 대피를 미처 못해가지고 아마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연기질식에 의해서 먼저 또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연기질식하면 걷지 못하거든요.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면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산불의 화염 열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료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른데요. 연료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이런 정유 성분이 많이 있는 그런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들은 열기가 더 크겠죠. 1000도 이상 되고 1400도까지
나타난다고 어마어마하네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시무시한 산불, 저희가 지금 고성 산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뭐 강원도 동해안에서 또 났었고 뭐 낙산사가 소실되기도 하고 이런 그 산불들이 계속 발생하는 주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불 발생은 주로 원인들이 이제 사람에 의한 발생이거든요. 대부분 실화이죠. 예, 대부분 실화입니다. 네. 99%가 실화입니다.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습니다. 네. 산 주변에서 많이 불 피우는 행위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년에 평균적으로 해서 10년 평균으로 해서 550건이 나고 있습니다. 1년에 550건이나 산불이 나는군요. 예.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제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산에 가서 막 취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다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산에 갈 때는 라이터 같은 것도 저는 못 갖고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봄철에 예. 그 산에서 화기를 휴대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고 또 불을 피우는 행위도 금지가 돼 있거든요. 예. 또 당국에서는 한 20% 정도의 산림을 금지 지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막 입산 금지 이렇게 해놓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산불 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위반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런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네. 산불을 발생시키는 요인인데 또 문제는 예전보다 더 숲이 우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거졌기 때문에 지금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이번에는 그 경북 내륙 지역에서도 산불이 났지만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강원도 동해안 쪽에 큰 산불들이 많이 났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은 팬 현상에 의해서 봄철에 불어오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에 의해서 북서풍이 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굉장히 건조시키거든요. 고온 건조한 바람이 예. 그 계절에 불어닥치기 때문에 건조시키면서 또 이 태백산맥,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바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대형 산불의 확산 요인인 그런 기상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기여해서 예. 산불이 많이도 발생하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 원인이 있군요. 예전에 그 미술 시간에 사실 꼭 요 봄철 요맘때는요. 산불 조심하는, 화재 조심하는 포스터 그리기 이런 거, 글짓기 이런 거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불 주의 기간이 따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불이 주로 나는 철이 뭐 봄, 가을 이렇게 집중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사실 이런 시기도 사실은 좀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봄, 가을에 당국에서는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예. 산불 조심 기간을 설정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 겨울철에도 산불이 납니다. 네. 겨울철에 건조할 때 또 눈이 안 올 때 그래서 산불이 안 나는 시기는 장마 시기입니다. 유일하게. 장마 그때 시기. 뭐 비가 계속 오는데. 장마 시기에는 산불이 거의 안 납니다. 장마철 빼놓고는 다 위험 기간이다. 예. 그래서 연중화가 또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기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후 위기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개인의 어떤 실화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중 계속 산불이 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지구 온난화되고 고온 건조해지고 이런 것들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고온 현상이 있습니다. 고온 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잘 자라거든요. 네.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쑥쑥 자라죠. 네, 쑥쑥 자랍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탄소 증가는 나무 숲한테는 또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네. 성장에. 네. 왜냐하면 탄소를 먹고 자라는 바이오매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산불에는 호조건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이 단시일 내에 전환을 시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는 기후변화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할 수 없다 생각으로 이렇게 굳어질 수가 있거든요. 기후변화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자 그런 생각을 이제 기후변화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산불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 특별히 이번에 그 영남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이 물론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뭐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뭐 도깨비불처럼 퍼져나간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불씨가 잡히지 않고 피해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바람의 세기가 제일 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여러 군데서 또 산불이 나다 보니까 초기에 진화를 해야 되는데 진화 자원이 이제 산청에도 발생하고 네. 또 의성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전선이 이제 2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진화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웠고 바람이 8.2km라고 돼 있죠. 시속 예.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의 걷는 속도가 뛰는 속도가 한 8km 되겠네요. 네. 그것도 쉼 없이 1시간 정도 달린다고 하면 사람이 전속력으로 뛰는 속도랑 비슷하게 불길이 네. 번지는 거니까. 네, 참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네. 이런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해외에도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어떤 산불 유형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호주나 미국 산불이 네. 악명이 높죠. 미국 서해안 지역들, 서부 지역들, 캘리포니아 지역은 매 주기마다 이렇게 나는데 그 지역은 여름에 납니다. 네. 여름이 고온 건조거든요. 우리는 고온 다습이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나는데 네. 거기는 고온 건조입니다. 그래서 산불로 인해 가지고 숲이 타는 게 아니고 그쪽 지역은 도시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예. 도시 중간에 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 전이 공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네. 잔디 또 숲 이런 풀들 이런 관목류들이 쭉 있으면서 그걸 태우면서 도시를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산불은 진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목적인가요? 재산하고 인명들 보호가 목적입니다. 예. 불 끄는 워낙 것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 대피시키고. 예,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일단 발생을 하면 초기에 진화를 못하면 인명하고 재산 피해 방지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팰리세이드 산불도 올해 1월 달에 있었지만 그리고 보통 산불은 1월 달 시기가 아니고 6, 7월에 발생하거든요. 네, 네. 좀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번엔 보니까 마을까지 그렇게 저는 내려와서 산불이 막 번지는 걸 보고 예. 이게 단순히 외국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사람 사는 마을까지 막 다 내려왔잖아요. 강릉 산불 2023년도 산불이죠. 경포대 산불요. 예. 거기도 경포 지역의 관광 단지들 여기 수십 채를 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을을 덮치고 있어요. 2017년도 강릉 대관령에서 발생한 산불도 마을 도시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산불은 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서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네. 도시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거든요. 호주도 급속하게 산불이 진행하면서 그 중간에 산불 경로에 있는 시설물들, 가옥들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 피해, 인명 피해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는데 방점이 두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550건이 이렇게 나는데 큰 산불은 피해를 많이 기록하면서 늦게 꺼지지만 대부분 산불들은 초기에 진화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 근접해 있으니까. 네, 네. 숲하고 가옥들, 시설들이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치를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시설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초기 진화 또 완전 진화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계원 회장님은 지금 한국 산불학교 회장님 맡고 계시지만 산림청에서도 또 오랫동안 이 산불과 관련된 업무를 해오셨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신데 사실 그동안 계속 저희가 뭐 산불 진화 대책, 산불 예방 대책 계속 내놨습니다마는 이게 연중 행사처럼 지금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반복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 시행착오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선은 이제 산불이 나면 꺼야 하잖아요. 네. 근데 산불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고성 산불 이후 또 2019년도에도 속초 산불 네. 많은 도시들을 좀 위협을 했는데 그때 이후 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진화 자원, 공중이나 또 지상 자원들 또 IT 베이스, 이런 IT 기술을 활용한 조기 발견들, 네. 그래서 적기 대응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 대책들의 대부분이 사람에 의존하는 겁니다. 네. 인력에 의존하는 산불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산이 뭐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니까요. 예. 뭐 그 어디 구석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들여다 본다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화 자원들, 감시력들을 늘리고 있는데 네. 대책을 강화해도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감시는 하고 또 초기에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저는 AI 기술들 네. 또 무인 기술들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위성도 활용하고 오랫동안 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 기술도 쓸 수 있다고 하면 써서 초기에 발견을 하고 또 네. 발견을 하지 않고 그 불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는 이제 평소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불을 발생시키거나 또 산불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이 또 할 수 없는 또 기후적인 요인들, 네. 또 지형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크게 저희가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네. 입산 금지 있죠. 예. 불 피우는 행위 자체를 막는다고 하면 불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이 커지는 이유는 또 탈 게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탈게. 70년도, 80년도에 나무를 심은 이후에 50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런 숲에 대한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워낙 큰 걱정을 전 국민에게 안겨준 산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산, 우리 숲의 구조 조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얘기를 좀 자세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예, 얘기를 나눠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산불학회 2대 회장으로 취임한 고기현 회장이었습니다.